오늘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사랑하고 좋은 길로 가길 바라면서 조언을 하지만 때로는 그 말들이 자식에게 큰 상처가 되어 평생 기억에 남거나 부모와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들이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런 말들을 어떻게 바꾸면 자식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째,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어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통제하려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좋은 길을 안내하려는 것이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구나,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부모와의 거리를 두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험을 망쳤을 때 봐. 내가 그렇게 공부하라고 했잖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었어. 라고 말하면 자식은 이미 실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되고 결국 부모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지 않게 됩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순간에도 그 길은 힘들어. 내가 너 잘 되라고 말하는 거야.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야 해. 라고 하면 자식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포기하게 되거나 부모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결혼 문제로 갈등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이 결혼은 안 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하면 자식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결국 부모의 간섭을 피하려고 관계를 멀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말로는 조언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식의 생각을 들어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어때? 처럼 대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선택을 존중해주면 자식은 부모를 더 신뢰하고 가깝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다른 집 애들은 다 잘하는데 넌 왜 그러니? 부모가 자식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려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 이 말은 비교를 통한 압박감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고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해야 한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 성적이 좋지 않을 때 옆집 애는 전교 1등이라던데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라고 말하면 자식은 나는 노력해도 소용없나? 내가 사랑받으려면 남보다 더 잘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친구와 비교하며 너랑 같이 자란 친구는 벌써 취업했는데 넌 아직도 뭐하고 있니? 라고 하면 자식은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고 주눅이 들게 됩니다. 형제끼리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내 형은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라고 하면 자식은 부모가 형제 중 한 명만 더 사랑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말로는 자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식이 가진 장점을 먼저 인정해주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넌 이런 부분이 참 좋다.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참 대견해. 같은 긍정적인 말이 자식의 자존감을 높이고 부모와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셋째,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말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한 부분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오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존재를 짐처럼 여기거나 자신이 빚을 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희생을 강조하면서 자식에게 특정한 행동을 강요할 때 자식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자신의 꿈을 좇으려 할 때 내가 너 키우느라 이렇게 힘들었는데 넌 나한테 고맙다는 말도 없니? 라고 하면 자식은 부모에게 빚진 느낌이 들어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받게 됩니다.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길 때 너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너는 그걸 몰라? 라고 하면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위해 희생했으니 평생 부모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기대를 따르지 않을 때 너 하나 키우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라고 하면 자식은 부모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부담감을 느껴 부모와 거리를 두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람직한 말로는 부모의 희생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식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란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서도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 같은 말을 하면 자식은 부담 없이 부모에게 마음을 열고 더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넌 왜 그렇게 부족하니?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을수록 자식이 가진 단점을 지적하는 일이 많아지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자꾸 부족한 부분만 강조하면 자식은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모에 대해 넌 왜 이렇게 살이 쪘니? 좀 빼야지. 라고 말하면 자식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위축되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성격에 대해 넌 왜 그렇게 소심하니? 좀 활발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
자식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부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넌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면 자식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위축되고 부모와도 거리를 두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람직한 말로는 자식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부분을 더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아. 넌 이런 점이 강점이니까 그걸 살려서 더 나아갈 수 있어. 처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째,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부모가 자식의 의견을 무시하는 순간 자식은 부모와의 대화를 포기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부모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자식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계획을 이야기할 때 넌 아직 어려서 뭘 몰라 라고 하면 자식은 더 이상 부모에게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싶지 않아질 겁니다. 또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자식에게 넌 사회생활을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뭘 안다고 그래? 라고 하면 자식은 부모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연애 문제로 상담을 하려 할 때도 넌 아직 철이 덜 들었어 라고 하면 자식은 더 이상 부모와 소통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람직한 말로는 자식의 의견을 무조건 틀렸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한번 이야기해봐. 처럼 열린 질문을 던지고 함께 고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넌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일방적인 강요는 자식의 반발심을 키우고 부모와의 거리감을 더욱 넓힙니다. 예를 들어 전공을 선택할 때 이게 내 미래를 위해 맞는 길이니까 그냥 따라 라고 하면 자식은 자신의 의견이 무시된다고 느껴서 오히려 더 반항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내가 무슨 꿈이야?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야 라고 하면 자식은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를 통제하며 저 친구랑 어울리지 마.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별로야 라고 하면 자식은 부모가 자신의 삶을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느끼고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바람직한 말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어때? 처럼 자식과 대화를 나누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너 그러다 나중에 후회한다. 부정적인 예측은 자식에게 불안감만 심어줄 뿐 올바른 방향을 찾는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자신만의 길을 가려 할 때 너 그러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 라고 하면 자식은 부모의 말을 믿기보다는 반대로 행동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 선택 문제로 너 이 길 가면 평생 힘들 거야 라고 하면 자식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도 전에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작은 결정을 할 때마다 너 그러다 망한다 라고 하면 자식은 점점 자신감을 잃고 부모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를 피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말로는 이 길을 선택하면 이런 점은 좋고 이런 점은 어려울 수 있어. 내 생각은 어때? 처럼 자식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째, 넌 항상 문제야. 부모가 지속적으로 자식을 문제아로 몰아가면 자식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더 반항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넌 왜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게 없니? 라고 하면 자식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넌 정말 문제덩어리야 라는 말은 자식의 자존감을 크게 떨어뜨리고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넌 참 부모 속을 썩이는 애야 라고 하면 자식은 부모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더욱 반항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말로는 비판하기보다는 이 부분에서 내가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 처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째,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자식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할 때 이 말을 듣는 순간 도전 의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안은 공부로 성공한 사람이 없어 라고 하면 자식은 자신의 노력과 무관하게 부모가 이미 실패를 예상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린 원래 운이 안 좋아 라는 말을 자주 들으면 자식은 자신의 인생을 운에 맡기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넌 그냥 우리 집안 유전자를 닮은 거야 라고 하면 자식은 자신의 가능성을 믿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습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말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가치가 있어 처럼 자식이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노력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째, 나중에 다 알게 돼. 자식이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버리면 자식은 부모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현실적인 고민을 이야기할 때 넌 아직 몰라도 돼 라고 하면 자식은 부모가 자신의 고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연애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으려 할 때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면 자식은 부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면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말로는 내 고민이 이해돼 같이 이야기해보자처럼 자식의 고민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모가 자식에게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어떻게 자식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이 자식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조금만 더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을 바꿔본다면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식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